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주 시장도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머니왕 통해서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셨을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전략 세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왕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명성욱 위원, 김충성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도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죠. 자, 일단은 명성욱 위원님, 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 잠 못 잤어요. 못 자셨어요? 아, 오늘 또 네. 진짜로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아니 그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날이 좀 지나니까 오늘 이제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때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네. 잠깐 무서웠다고. 아, 나가지고. 무서우실 만하죠. 네. 근데 이제 네. 나는 이제 그날 방송을 했어요. 여기서 10시에 방송하고 11시에 공개 방송하고. 네. 근데 막 핸드폰으로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하니까 무음으로 났잖아요. 아니 이놈들이 무슨 난리가 났나 이렇게 전화해놔요. 신경도 안 쓰고 방송하고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라셨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계속 TV 보다가 한 4시쯤 잤어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약간 피곤한데 그래도 휴일날 내가 뭐 하는 날이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또 다녀오셨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오늘도 산에 새벽에 올라가서 저 도시를 바라보면서 스쿼트를 갔다. 네. 아마 명성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다 그렇게 느끼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이번 주 이제 시장 진행이 되면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오늘은 또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리는 날인데요. 다음 주 시장 얘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시계 제로의 상태이죠.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계엄 정고 그리고 이제 그 계엄에 대한 해제를 바로 한 것이지만 지금 상당히 시장은 이제 계엄 정국에서 뭐예요? 직무정지 또는 탄핵.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스케줄이라든지 교육의 부분 또는 우리가 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 해외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사실은 일상에서 놀랬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나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사건은 일단 좀 딜레이 시키자, 좀 늦추자, 좀 진행되는 거 보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지금 탄핵과 직무정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닥이 나와야 돼요. 분위기로 보면은 뭐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말에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사실은 주말이나 그 계엄 이후에 지난 주 후반의 모습은 그렇게 위험한 모습이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주가의 하락은 여러분 8월 달에 하루에 10% 빠졌잖아요. 이런 걸 고려한다면 한 2% 수준, 3% 수준에서 하반 경직의 모습이어서 염려할 사안 아니고 대략 이것이 참 안타깝지만 이게 대략 우리 투자하는 시장에서는 위기는 기회로 좀 다시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 지금은 내가 잘못했니 아니 저 회사가 실적이 나쁘니 저 회사가 뭐 무슨 물건을 잘못 이런 어떤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전체의 문제에선 시장 전체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구나. 로드맵이 딱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그러면 주가는 다시 급등의 모습이고 그 급등의 모습은 전체가 다 뜨고요. 그리고 혼란기를 이용해서 일부 정치인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는 완급 조절입니다. 잘 전국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희망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관심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계속 버블이니 아니니 어쩌고 저쩌고 말들은 많지만 대세는 막을 수 없는 게 뭐예요? AI죠. AI의 성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도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AI가 이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 정보가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이죠. 장치 산업.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장치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기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그니센터 빅7 기업들이 전부 다 AI에 올인하고요. 1년 전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지만 지금도 투자하는 거죠. 요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AI 종목군 중에서 이제 가령 엔비디아라든지 차트 잠깐 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지금 액면 분할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142달러인데 이 142달러가 사상 최고치의 가격이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정 모습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차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클라우드 관련 AI 쪽 성장으로 오라클이 지원이 되네요. 오라클을 한번 봅니다. 이 오라클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고요. 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AI 쪽의 성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가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 상승의 모습, 일정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슈를 머금고 올라갔지만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요. 국방 관련 이쪽인데 AI 관련 기업입니다. 데이터 쪽.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엔비디아보다 100% 이상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제 사운드 하운드 이게 올해만 600% 올랐습니다. AI 음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우리 기업들의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반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종목만 간단히 몇 종목 소개를 하면은 AI 관련 종목 의료부터 해서 음성, 언어 굉장히 많아요. 한 20여 기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회자되니까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요 중에서 돈 버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인 그런 상승은 하지 않아도 꾸준히 안정된 모습이 전개될 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 AI에 지금 보면은 루니, 뷰노, JLK, 노을이는 정치인 테마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는 마음이, 셀바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은 돈을 다 못 벌어요. 돈을 다 못 벌었는데 성장성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은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서 그런 주가들이 돈은 못 벌지만 뜨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기업은 돈을 착실히 버는 그러니까 고득체적인 그런 기업이죠. 막 급등은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번 주 상당히 어려웠던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깊었는데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쪽은 더존 비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고요. 단기 조정이 깊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조정이 쾅쾅쾅 이렇게 3일, 4일 빠지면서 마지막에 음봉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고리를 깊게.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는
단타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요 AI 쪽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요. AI 언어 쪽에서는 이제 의료도 뭐 다 같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 셀바스 AI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AI 쪽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AI 뭐 다 AI예요. AI로 인한 전력 부분 전기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전기는 뭐냐? 그래서 뭐 원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원전이 또 지금 현 정부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에 약간 시장은 또 미움이 받았는지 그런 걸 뭐 핑계로 빠집니다. 그러나 원전은 빠진다는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고요. 아무튼 전력 인프라 이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종목군들은 일단 고득체 제일 등치 큰 애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종목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관심 있게听합니다. 현대일렉트릭 사실 여러분 현대일렉트릭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 오른 유일한 종목이에요. 이 현대일렉트릭. 이게 지금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부터 지금까지 하면 막 30배, 40배 오른 겁니다.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반면에 또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시고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상당히 안정된 모습, 바닥을 잘 만들고 시장이 불안하지만 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러나 이쪽에 전력 인프라 관련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어서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밀리면 물량을 사고 오르면 가만히 쳐다보고 조금 여유 있게 투자하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주식을 민감하게 투자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LS 일렉트릭 좋다 말씀을 드리고 효성중공업 뭐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효성중공업도 주가가 훼손되지 않고 지금 추세 상태가 좋은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금리 인하 뭐 EU와 불문하고 우리도 금리를 인하했고 미국도 금리 인하의 시기 폭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금리 인하 성장주 섹터 특히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런 바이오 제약 이쪽에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너무 많이 빠졌죠. 최근에 고점에서 한 35% 정도 하락했고요. 충분히 이게 뭐 머커의 기술 수출한 기업이잖아요. 바닥을 잘 만드는 모습, 금리 인하 기조, 이자를 조금만 줘야 되는 빚이 많은 기업, 돈을 못 버는 기업. 그러나 이 산업은 성장해야 되는. 그래서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 기조에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표가 바이오다. 그런데 거꾸로 주가가 쾅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알테오젠 또는 리가캠 바이오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 또 한 종목 더 말하면은 보로노이. 종목은 바이오의 기술이 좋은 기업들 전부 다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에요. 이거 외에도 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의 시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바이오 전반 지금 관심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안정이 그 내용이 내일부터 약간 좀 가시적으로 나올 소지가 좀 있다고 그러고 만약에 불안하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땐. 그래서 다음 주는 기회 시장이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할 때 시장 위험으로 급락을 한 지금 시장 대부분 매도 아니고 그대로 종목을 홀딩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AI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반가운 섹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또 이런 섹터가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못 주무셨나요? 아니 잠은 잘 잤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의외네요. 사실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뭘까요? 첫 번째 종교, 종교, 네. 두 번째 정치, 정치, 세 번째 주식. 네. 사실 우리는 답이 없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는 정치까지 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만큼 답이 없는 주식 시장이었다라고 좀 인식을 여러분께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은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정답
물론 이제 정답이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돌파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아봐야죠. 그래서 섹터를 좀 선정을 좀 해왔는데 첫 번째로는 뭐 신규 상장주들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그동안 뭐 주도 섹터 종목 없습니다. 또 이번 주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변동성들 좀 확대하고 이렇습니까? 정말 혼탁한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 좀 깜깜한 뭐 이런 그 시장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그 시장 상황일 때 좀 간헐적으로나마 또 자주 또 반응하는 이런 섹터들이 이 신규 상장주들이라는 것,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 신규 상장주들이 반응한다, 시장의 끝물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동안에 주식을 해오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반응했을 때 시장이 정말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시장이 뭐 끝물이든 아니든 간에 장 상황이 좀 혼탁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혼탁한 상황에서 그래도 실제로 몇몇 뭐 신규 상장주들이 반응한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시장에서도 좀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나마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오버행 이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출회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호예수 물량들이 해제가 되고 또 실제로 출회가 된다라면은 뭐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이제 뭐 1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15일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꼼꼼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좀 싶은데 물론 신규 상장주들 뭐 상반기에도 뭐 상장된 종목들이 있고 하반기에도 상장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눈에 들어온 종목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뭐 M83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뭐 최근에 그 M83 같은 경우에는 뭐 딥페이크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반응하기도 했었죠. 뭐 영상 콘텐츠 관련 섹터에 속해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상장 이후를 본다면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바닥을 다진 이후에 한 차례 그 탄력을 나타내고요. 또 지금은 옆으로 가면서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이제 이 과정을 본다면은 또 거래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유입됐었던 뭐 매수세들이 뭐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흐름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또 적절한 또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때문에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뭐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은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종목 뭐 마케팅 전문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도 흐름을 본다면 내내 그 부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21선이 내내 하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한 탄력을 나타내면서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을 지금 회복한 이런 부분입니다. 또 그 위에서 한 차례 탄력, 또 시장 상황이 원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눌림을 좀 주었습니다만은 뭐 21선 기준으로 이제 반등이 또 기대되는 모습이죠. 이런 흐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장 상황에 의해서 말씀드린 이들 종목들은 조금은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로서 여러분들에게서 관심을 둔다면은 그래도 적절한 결과들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려볼 섹터는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뭐 저출산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게 수혜가 될런지를 좀 봐야겠죠. 수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한 5시 정도죠. 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파면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어찌 보면은 이제 또 진짜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항상 그래 왔듯이 주요 이벤트 뭐 대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다면은 항상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도 또 반응할 수 있는 이들 섹터죠. 어찌 보면 단순한 논리예요. 하지만 이 단순한 논리로 인해서 사실 어제 이쪽 섹터들 종목들이 이제 반응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게 논리가 단순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또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것.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섹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어제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관련 정책적인 부분 토론회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구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인구 전략에 대한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언제든 또 이제 관련 이슈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역시나 물론 이제 이 이슈가 지속이 되느냐, 자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탄력이 붙고 안 붙고 또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 좀 있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쪽은 요즘에 관련 이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관련 이슈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부진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진했다는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언제든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런 섹터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압축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 꿈비 정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뭐 가구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종목인데 흐름을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내 부진했어요. 네,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뭐 수백조, 수십조를 투입하고서도 마땅한 대책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관련 이슈가 있으면은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내내 흘러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최근만 흐름만 놓고 본다면 좀 심상치 않죠. 뭐 토론회 그 이후에 눌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기 대선과 관련한 수혜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는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따라붙자라는 측면이 아니죠. 눌리는 음봉을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역시나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뜩이나 네,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는 꿈기 정도를 체크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제로투세븐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죠. 토론회가 있었고 또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좀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탄력들이 좀 붙게 됩니다.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금 탄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내내 부진했어요. 바닥에 그 주가가 위치했다라는 것, 네, 부담이 없다라는 것. 이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4,000원 선에서 5,000원 정도까지 오늘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무조건 따라붙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음봉을 공략한다라는 것, 눌림, 조정을 이용한 불암매수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임한다면은 이 종목도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나마 얻어지는 것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섹터는 글쎄요, 이거는 섹터가 아닌데 네, 제가 사실 작가님께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면은 야, 이런 그 시장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떤 섹터를 건드려야 되냐 좀 힌트 좀 달라 했더니 딱 주더라고요. 네, 현금입니다. 네, 현금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이에요. 뭐 비중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유로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현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수 자체가 지금 바닥에 있다는 거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곧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을 나타낼 때 이제 주도 섹터와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이런 현금 확보해둔 현금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 들어가자라는 측면인데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게 지수 흐름이죠. 큰 틀은 놓고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2분, 3분기서부터 내내 흘러내린 흐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우상향의 이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추세대에 근접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가격 매력 언제든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연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다이나믹하죠. 뭐 이때 누가 IMF가 있었고 IT 버블이 있었고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이제 유럽 쪽의 재정 위기도 있었고요. 또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도 거쳤고 지금에 이뤘는데 하지만 보시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이에요. 예, 우상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조정을 이용한 또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지난 7월 언제부터니까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하락 어떻게 여러분들 활용을 해야 될까요? 네. 확보된
현금으로 이제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다 보니 어디에 배팅을 해야 될런지는 좀 좀 그냥 모호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제 곧 방향이고 만약에 위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은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라는 이 측면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해진 상황이죠. 예,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겁니다.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이 방향만 확인하고 여러분께 좀 임하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종목 네 현금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규 상장주 여전히 좀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출산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 위주로 다음 주 시장을 대하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힘든 시장이었던 만큼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걱정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한 분 한 분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빨리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신가요? 금양 그린파워 11,700원에 20%예요. 네, 금연 그린파워고요. 매수가는 네. 11,7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맞으신가요? 네, 네, 오늘 이 종목 명성호 위원과 함께 좀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금양 그린파워를 11,000 지금 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한 달 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여기 지금 오래됐어요. 근데 분할 매수하고 하다가, 아, 오래되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대선 때, 트럼프, 해리스하고 할 때 갖고, 또 제가 분할 매수하고 또 이래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은 저기 뭐 대선이 해리스가 당선될 걸 예상한 거 아닌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건 뭐 건설 쪽인데 이제 주로 친환경 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그 친환경 관련 이런 부분이 해리스 당선이 됐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쪽 친환경 섹터 전반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CS윈드나 하나솔루션, 뭐 현대오션이라든지 전반이 다 많이 빠졌고요. 네. 금양 그린파워도 지금 한 30% 정도 빠졌는데 네. 물량이 지금 15%인가요? 네네네. 그럼 좀 여유가 있으면은요. 가령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한 500 정도만 더 사기를 바라고요. 아, 네.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물론 트럼프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짓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구촌 곳곳이 기후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우리도 엊그저께 눈이 오는데 첫눈이 폭탄이 내리죠. 이제 엄청나게. 유럽도 비가 오면 뭐 100년 만에 내릴 비가 내리고. 그래서 기후 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다만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노선으로 좀 많이 빠진 건데 지금 자리에서 30% 손실 보고 파는 거는 조금 뭐랄까 부담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그래도 이제 근래 자회사가 이제 금양 일렉트릭인가요? 이 자회사가 또
지금 사우디 아람코에서 수주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요런 좀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수주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 쪽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 이런 데에서도 이제 프렌트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지금 진행하는 거는 또 헝가리 같은 데에서 대규모 이런 프렌트 이런 부분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력이 좋고 그래서 친환경 관련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좀 손실이 너무 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물량 15%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더 매수해서 갖고 계시면 조만간에 반전이 전개되면 11,000원 이상은 충분히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상황에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금양 그린파워 명성욱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이 전략이 시청자분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성 위원과 함께 강원랜드 보도록 할게요. 강원랜드 매수가는 16,980원이고요. 비중은 56%로 꽤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종가가 17,000원대니까요. 지금 매수가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명성욱 위원님, 지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이거 지금 추세를 좀 타고 있어요. 뭐 강원랜드 원체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비중은 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를 잘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텐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게 된다면은 지난 한 9월서부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이런 그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이 박스권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상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는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또 하방 경직을 또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연기금이죠. 네, 연기금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의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이 될 것이다. 이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이들이 왜 매수하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은 제한적이고 또 어찌 보면은 우상향의 또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게 생각이 되는데 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이죠. 상단 돌파도 좀 시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상승한다,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18,500, 19,000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대응을 하셔도 된 것 같고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상단 돌파에 좀 무게를 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이 비중이 좀 적다라면은 만약에 밀린다게 된다면은 바로 직전 저점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보유 물량 있는 물량만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18,500, 19,000 이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자. 긴 호흡에서는 박스권 상단 돌파에 무게를 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으로는요. 강원랜드 살펴봤고요. 지금이 또 매수가 부근까지 온 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도 문자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30%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종가는 4,095원,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 명성 위원님. 예. 세명전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매수가가 지금 6,000원이잖아요. 6,000원이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샀다라면 10월 초.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한다 한 2달 이상 지금 물려 있는 그러니까 손해가 나 있는 상태. 이 회사는 뭐 그래도 재무상은 그냥 무난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도는 좀 자제하자. 6,000원에 사서 지금 4,000원이니까 4,100원이니까 한 30% 정도, 요 정도 역시 또 손해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세명전기는 뭐 회사 사명이 전기잖아요. 뭐 송배전 관련 이런 부분이어서 이 세명전기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전력 인프라 대표 대장 3인방과
기타 이제 전선주들, 송배전 관련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지금 세명전기는 또 남북 경협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뭐 전력 관련 이런 부분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뭐 좀 약간 요원하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아주 이상한 뭐 글쎄요 이상하다 그러면 좀 그런데 트럼프가 나 푸틴 잘 알아. 김정은이 친해.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지금 사실은 최고조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지금보다 더 나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한 핵 문제 관련 이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또 북한에 대한 이런 코멘트가 간헐적으로는 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전력 인프라 주가들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단기 낙폭심에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올 수 있고 또 북한 관련 이슈가 한두 번 거론될 때마다 조금씩은 반전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권해드리지 않고요. 지금 물량은 30%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추매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홀딩하고 계시면 5,000원 이상은 충분히 반전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5,000원에서 한 5,500원 선까지는 무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세명전기 명성욱 위원과 전략을 세워봤고요. 북한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절보다는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두시고 그때까지 올라갔을 때 저희에게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부산 BNK 금융주. 네, BNK 금융지주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네. 100%입니다. 비중 100% 여기에 지금 싣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BNK 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네요. 김충석 예. 위원과 함께 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비중이 100%나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네, 자신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 샀어요. 네. 이게 잘 사셨어요. 뭐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잘 사고 있고 뭐 BNK 금융주주에서 뭐 대내외 호재성 이슈들도 많아요. 이게 예. 이렇게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BNK 금융지주의 회장이 해외 IR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서부터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밸류업 지수의 편입 기대감도 있어요.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 또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갖가지 뭐 호재성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 이제 좀 보실게요. 예, 보시면은 11월 중반서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르면 사실 언제 내릴까 고민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 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보시면은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언제 매도하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국인과 함께 이 연기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예. 외국인과 이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 이럴 때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이거 좀 있으면 또 이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상향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 주가는 설정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언제 매도하는지 이걸 체크하시고 비중 축소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를 주세요. 네네. 네, 예.
네, 기분 좋은 상담이었네요. BNK 금융지주였고요. 100% 비중인 만큼 수익 잘 실현하셔서 꼭 내 계좌에 수익까지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성 위원과 함께 우리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260원, 비중은 30%네요. 우리바이오도 최근에 흐름이 좀 조정 장세에 있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바이오는 지금 상당히 소위 말해서 다른 바이오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조금 최근에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뜨게 되면은 좀 이제 급등의 성격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바이오 전반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문의하신 분이 이제 우리바이오를 3,260원, 지금 2,720원. 그러면 대략 한 500원 이상, 500원 전후의 손실 한 18%, 20% 안쪽의 손실입니다. 근데 얘가 반전이 나올 때는 얘는 솔찬게 막 상한가 수준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은 좀 심화됐고 또 물량도 지금 30%나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좀 자제하자. 충분히 최근에 보면은 4거래일 연속 하락이죠. 4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거의 뭐 저점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또한 시장은 이제 바이오들 소위 말해서 시총 1위의 코스닥의 알테오전을 비롯해서 뭐 이런 기술 수출 관련 기업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반전이 나올 시점이 되어서 바이오 전반도 전체적으로 낙폭 심화에 따른 반전이 우리 바이오도 한번 나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갖고 계시면 조만간 한 단계 도약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이 3,260원인데 이게 3,260원이 최근에 4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빠진 거거든요. 한 단계 도약이 나오면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다만 이제 종목의 30%의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있는 종목만 갖고 있으면서 손실 없이 반전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바이오도 명성욱 위원과 함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수익까지도 연결될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충성 위원과 함께 엔젤 로보틱스 보고 가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5,411원입니다. 분할 매수하신 것 같고요. 비중은 15%네요. 어제 이 종목 반등이 좀 왔는데 매수가, 원금까지 올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매수가가 25,400원대고 지금 가격이 23,350원이고 뭐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뭐 카이스트와 뭐 협력해서 뭐 웨어러블 로봇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뭐 삼성 또 현대차 이런 쪽에서 이 웨어러블 관련 그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실적적인 부분들은 사실 올해까지는 뭐 적자 이런 부분들이 좀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는 이런 그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로봇 어찌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 섹터이고 또 그 안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네, 3월 상장 이후에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종목들도 다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바닥입니다. 네, 딱 보면 선 그어놓고 보면은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 밀리죠. 네, 그만큼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내년 뭐 흑자 전환 기대감 앞으로 또 이제 이 로봇 관련 이슈들은 또 간헐적으로나마 또 나올 것이고 또 그때마다 종목들이 반응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비중이 15%인데 저는 뭐 20%, 한 25, 30%까지는 그래도 좀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슈가 나온다, 또 탄력으로 이어지겠죠. 그 시점에 또 적절하게 또 차익 실현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합니다. 뭐 말씀 주셨던 원금 올까요? 당연히 오고요. 수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원금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금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을까요? 아,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가 고민이시군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네, 27,000원에 30%요. 네, 카카오뱅크 23,000원, 27,000원, 네, 매수가고요. 비중은 네. 30%입니다. 네, 실적이 좋아서 샀는데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명수위원과 함께 좀 전략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죠? 네.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네. 카카오 그룹주 또는 뭐 네이버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좀 고러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장기간 조정을 받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견조합니다. 물론 뭐 김범수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부담이 됐다가 이번에 뭐 공교롭게 또 탄핵 관련 막 이래서 올라가는데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고요.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주가의 흐름은 실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항상 이제 해줄 수 있죠. 지금 어떻게 이제 문의하신 분은 어떻게 카뱅을 이용하십니까? 네. 아, 이용하시죠. 카톡은 뭐 당연히 이용하시고요. 네. 저도 카뱅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 지금 이 시니어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요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 관련 부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근래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소외받고 이게 월봉으로 한번 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반전의 모습이 전개되기는 하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건데 현재 27,000원이잖아요. 저는 27,00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잘 가면 한 3만 원대까지 무리 없으니까요. 한 3만 원대 수준에서 그동안에 한 6개월, 7개월 이상 오래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더 보유하시면은 충분히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기대된다 말씀드립니다. 여유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래 보유하셔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았는데요. 3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인데요. M83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6,2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시장에서 조정이 좀 컸던 기업이긴 하네요. 8% 가까이 내렸는데 자, 매수가가 16,200원입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전략 추가적으로 좀 세워주시죠. 앞서 신규 상장주 섹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뭐 좋아요. 근데 매수 가격이 좀 저래서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어제 한 7%, 약 8%가량 이제 밀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그런 등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등락은 뭐 당장 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또 만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고 뭐 딥페이크 관련 이슈로 반응했었다라고 했죠.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각국의 또 문제이기도 해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뭐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또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나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그런 시장임을 감안하면 그런 이슈가 또 나올 때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움직이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때문에 이 종목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가가 좀 얇아요.
얇다라는 것은 적은 물량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물론 이제 조금 들어와서 오르면 다행인데 조금만 남아도 아래쪽으로 꼬꾸라지면은 좀 불리하기 때문에 또 비중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보유 물량만 좀 보유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괜찮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런 눌림이 있다.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예,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박스권 하단에 있어요. 때문에 어찌 보면은 걱정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차라리 언제 매수하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맞아요. 설령 이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는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또 우상향의 또 추세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긍정적으로 이런 그 관점을 유지하시고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넘어요. 네, 18,000원, 뭐 2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지금은 보유입니다. 또 이제 혹시라도 뭐 변동이 커지거나 이러면은 그때 다시 문의를 주시면 그때 그 흐름 보면서 다시 진단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M83입니다. 신규 상장주이니만큼 앞서 얘기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명성욱 위원과 함께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13만 6천 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조금 있어요. 40%입니다. 문자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명성 위원님, 유한양행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13만 6천 원이면 지금 한 2만 원 정도 빠졌거든요. 네. 2만 원 정도 빠졌으면 한 6%, 요 정도 지금 손실이고요. 유한양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히트를 치는 그래서 대한민국 바이오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이런 모습이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있죠. 기술 수출 관련 바이오 전반, 대장 알테오젠 또는 유한양행, 리가, ABL 바이오 전반이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유한양행도 13만 원대 사서 지금 한 15%, 16% 손실인데 고점 16만 원대를 하면 한 5만 원 정도 빠진 거니까 고점 대비로는 한 30% 정도 이렇게 빠진 모습이에요.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게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는 낙폭 심화에 따른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사신 가격이 13만 6천 원인데 현 가격 11만 4천 원이잖아요. 충분히 반전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할 그런 기업에 이제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기술 수출 관련해는 사실은 종목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유한양행은 말씀을 안 드렸죠. 유한양행도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좀 손실이 나고 있지만 충분히 수익권으로 우리가 매매가 되지 않겠나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로 홀딩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유한양행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홀딩할 때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전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종목 남겨주셨나요? 네, 오늘 어떤 대동이요.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대동. 네, 대동 종목이군요. 매수가와 예, 예. 비중도 알려주시죠. 1,800원에 40%예요. 아, 대동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네. 김충성 위원과 함께 이 종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동을 좀 매수를 좀 하셨어요. 예, 예.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잘 사신 가격이라고 봅니다. 잘 샀다고요? 예, 잘 사셨고요. 예. 어제 한 6%, 약 7%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좀 있으시죠? 예, 예.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 그냥 인정하고 가시는 것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냥 각각의 웬만한 뭐 실적 뭐 괜찮죠. 뭐 현대차와의 그 뭐 부품 뭐 수주 이런 내용들도 있죠. 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종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과 또 섹터적인 부분들, 또 이슈적인 부분들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1,800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좀 더 고점인데 근데 이제 이거 박스권입니다. 뭐 최근에 이런 그 박스권 하단이 어찌 보면은 지지가 됐어야 되는 구간을 지금 내어준 건데 이거는 뭐 어제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다시 그 이 박스권 안으로 이제 회귀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지금 어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61선 또 21선과 이격이 그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정은 이격을 축소하는 그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비중 40%나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호가를 보면은 또 호가도 얇아요. 또 양껏 못 사는 부분이고 또 조금의 물량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하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볼 수 있습니다. 12,500원이요? 네네네. 네. 저기 뭐 월요일날 더 빠지진 않을까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시황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등락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지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더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걱정인 거지. 9,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온다? 그 아래쪽에서는 매수 관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정도 오면은 또 끊어주고 이런 전략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대동 살펴봤어요.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서 저도 걱정을 좀 했는데 김충성 위원의 전략 듣고 좀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 아연이네요. 매수가는 180만3천원이고요. 비중은 13%입니다. 명성 위원님,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이죠. 내가 왜 웃으는지 알아요? 왜 웃으세요? 180만3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81만3천. 1만3천. 제가 잘못 읽었군요. 아니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를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노렸습니다. 이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걸로 뭐 아주 무섭게 오르는 이런 모습이고 주말에는 뭐 240만 원까지 사실은 올라갔었죠. 이제 그러다 2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81만 3천 원 고점이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9%. 그러니까 고점 대비 29%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요걸 이제 시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참조가 되는 거죠. 시간에 보면 한 3.8% 요런 이제 상승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 가격에서 시간에는 충분히 반전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반전이 나오면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이게 이제 주가가 우리가 한때는 요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아마 지금 시총이 한 8위 정도, 한 30조 수준 요 정도 되는데 한때는 5위권 안에 있는 현대차까지 이렇게 제끼는 그러니까 요 장중 고점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지나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무려 20%가 넘는 급등락의 모습을 보이는 이 시점에서 종가에 산 거는 다행히 시간의 주가가 한 3% 중후반으로 마무리돼서 내일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리스크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여서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 고려 아연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충성 위원과 함께 꿈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470원입니다. 비중은 10%네요. 자, 작년 12월에 매입한 후에 보유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정책 관련주 이제 또 앞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꿈비는 어떤가요, 위원님? 이것도 관심 종목이었잖아요. 네. 네, 좋게 봐야죠.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 매수를 하시고 중간에 보니까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대응을 좀 못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손해보고 팔기 싫다. 그렇다면은 물을 한번 타는 것이 맞습니다. 비중 10%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더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오르면 그때 이제 본전 수준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이제 매도하거나 이런 전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졌단 말이죠. 이럴 때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음봉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이런 자리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죠. 약 60일 정도, 60일 이평선 정도까지 눌림을 이용한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물을 탄다라는 전략으로 한다면은 좀 구간이 좀 넓습니다. 한 6,000 혹은 6,500 이 정도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분할 매수로서 좀 늘려보세요. 그럼 평단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다면은 못해도 본연의 그 매수하신 그 가격 정도까지는 탄력이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 평단 낮췄고 또 원래 매수가까지 오르게 되면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얻어지는 그런 얻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꿈비까지 김충성 위원과도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다음 주에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종목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성욱 위원의 종목 점검부터 해볼까요, 위원님? 예. 일단 이 종목부터 볼게요. 시메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숨은 전략 프로그램에서 공략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큰 상승률을 단기간에 보여준 종목입니다. 어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여전히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시메스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유해도 되고 네. 또 단기 투자로 공략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신상 제가 뭐 신상 뭐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행의 물결이죠. 과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오면 뭐 따상을 뭐 일반적으로 보여줬고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 나오면 폭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날에 보였던 가격보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5분의 1 토막으로 빠지는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공모가 대비 지나치게 많이 빠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런 대부분의 신상 종목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회사들 또는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지금 좋은 그 대기업에서 이제 뭐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메스는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사실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정책 관련 부분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물류라든지 지능형 로봇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시메스는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주주 구성이 SK텔레콤이 2대 주주 그리고 GS 리테일 또는 쿠팡 GS 리테일 쿠팡 물류 관련 이런 부분이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류 솔루션 관련 부분도 이 시메스의 기술력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25,000원에서 잘 가면 한 3만 원 수준까지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그리고 주말의 조정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럽고 말한 것처럼 미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들이 국내에 어떤 일정이 정치적인 일정이나 뭐 행정적인 일정이 있다면 전부 다 올스톱입니다. 기업들도 야, 좀 지켜보자. 약속이 있어도 내일 보자. 좀 지켜보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온 건 주말 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조정도 아주 예쁘고 시메스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됩니다. 네, 저희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셀비온 한 번 더 볼까요? 셀비온도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공략한 지 얼마 안 돼서 4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시장의 영향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셀비온의 주가. 그래서 이 셀비온은 바이오죠. 근데 이제 바이오인데 이제 방사선 의약품.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의 항암제 뭐 이런 항암 치료,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이오 전반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아까 말한 것처럼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오늘 상담을 했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보로노이, 또 방사선 관련 기업 퓨처캠, 처가 어자가 아니고 여자여가지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게 전부 다 매력적인 시점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초기 반전이 나와서 요거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한 40% 정도 일주일 정도에 이렇게 오른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왔지만요. 추후에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격이 16,000원인데 저는 이제 내심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리는 게 좋겠다. 밀리면 왜요? 살려고.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만 원 이상 보고 지켜보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셀비온까지 봤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종목이 있어요. 웨이비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요즘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요즘은 이제 주가가 폭삭하고 좀 밀렸죠. 네. 그러나 이제 웨이비스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안티 드론에 이제 이번 지구촌 뭐 이것저것 전쟁에서 드론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웨이비스의 주가는 이제 상장 가격 최하단이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안 보거든. 이게 쌀 때, 밀렸을 때 그때 거의 주가를 보면 그런 데에서 바닥이 나옵니다. 따라서 웨이비스는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7,990원인데 반등을 주면 한 10,000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웨이비스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 볼까요? 제가 궁금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핑거랑 솔트룩스인데요. 이 종목들 요즘 시장에서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핑거 같은 경우에는 뭐 STO 그쪽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뭐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이제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STO와 관련해서 또 이제 미국 트럼프도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제 자본시장 또 개혁을 좀 추진한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IBK 쪽 그 사업을 뭐 수주하면서 또 AI 사업에 좀 뛰어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때문에 뭐 모멘텀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 다만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 최근에 그래요.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 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바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시작은 좋았습니다. 갭으로 떠서 출발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만은 그게 다였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 만큼 다 왔어요. 오히려 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놓고 보면은 이런 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박스권 하단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실패했습니다만은 이제 반등 시 다시금 박스권 상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 혹시나 뭐 이 종목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 뭐 AI 쪽 아니겠습니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원체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보니까 뭐 탄력 이후에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일단은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좀 큰 수익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르면은 이격이 확대되기 마련이죠. 뭐 최근에 그 눌림은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현재의 조정은 여러분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때 우리를 좀 웃게 해줬던 종목들입니다. 핑거와 솔트룩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공략주 들어봐야 할 텐데요. 명성 위원님, 예. 시장을 지금 공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뭐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금주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다음 주는 일단 좀 우리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할 종목 아까 뭐 긍정적으로 뭐 섹터 다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AI 쪽 마음 AI 마음 AI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마음 AI는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라클을 비롯해서 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AI 성장에 미국의 팔란티어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국내에서 뭐가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도 이제 한번 어필이 됐던 게 이제 마음 AI죠.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음 AI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플랫폼 서비스, 그러니까 회사 사명과 같은 마음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요거를 이제 개발해서 현실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요. 이 상용화된 것을 국내 이제 근로 감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쪽, 호주 시드니 도서관, 뭐 체스우드 도서관이라는데 이런 데 이제 AI 로봇 조이를 갖다 도입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을 국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해외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AI 쪽이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좀 뭐랄까 이슈가 없었는데 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무차별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AI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조정의 모습. 이 기간을 주봉으로 보겠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뭐 처참하죠. 엄청난 1년 이상 주가가 하락의 모습이고 이제 반전이 초기에 전개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일주일 정도 월요일 빼놓고 계속 조정의 모습 그리고 주말에는 상당히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AI 또는 뭐 셀바스 AI, 뭐 솔트록스, 뭐 기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전반이 다 긍정적이고요. 마음 AI 현재 가격이 13,910원입니다. 충분히 반전이 지금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13,910원이니까 올라가면 한 16,000원 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은 한 7% 정도 수준으로 잡아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의 공략주 명성욱 위원님은 오늘 마음 AI 소개를 해주셨고요. 김충석 위원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안에서도 종목을 추천을 좀 하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오늘 골라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저출산 쪽이고 네. 네, 언급드린 두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로투세븐 아, 정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저출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별다른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차트를 통해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관련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상승들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변동성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어찌 보면은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최근에 그 흐름으로 인해서 이 박스권은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가 레벨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겠죠. 주 이평선들도 이제 완만하게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눌림을 준다, 그러면 눌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금 주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전 고점대에서는 재차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을 이용한 전략 충분히 구사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 이슈가 그 계엄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조기 대선이 부각이 되면서 좀 뜨고는 있습니다만은 저출산 관련 이슈가 한동안 또 안 나왔어요. 그만큼 또 이제 나올 때가 또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참 높겠죠. 때문에 이제 지금은 지금 시점부터 유심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 가격 5,500원 정도를 일단은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600원 정도를 설정해 볼 텐데요. 위든 아래든 흐름을 보면서 다시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AS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로투세븐 이렇게 오늘 저출생 관련한 종목으로 마지막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두 분이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리 통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정리를 좀 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그리고 봐야 하는 섹터와 종목까지도 오늘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못다한 얘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명석 위원님, 예. 오늘 또 따로 명성 위원님과의 예.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국내 정세가 굉장히 지금 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업의 위험이냐.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개별 기업 위험과 그리고 시장 전체 위험. 이 시장 전체 위험에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가닥만 나오면 반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아마 또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말에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 주식은요 항상 이런 시점에서 기회가 오고요. 또 주가가 좀 희한하게도 많이 빠진 시점에서 악재가 또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런 모습이다. 아시아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니케이 지수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만의 가권 지수를 보면은요. 왜 니케이와 가권을 보냐면 니케이하고 대만 가권 지수가 8월에 급락이 우리가 종합 지수가 10% 빠진 때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때 같이 빠졌어요. 10%. 그리고 니케이와 가권은 쉽게 말해서 저 위에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굉장히 우리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목군들 급락 이런 데서 정치 관련 이런 주식들의 급등 이런데 정치 관련주는 그건 테마성이니까요. 그건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하는 모든 종목이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시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시장에 인정을 해야죠. 전쟁이 났는데 점심 한 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꼭 챙겨 먹는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건 있을 수 없고요. 지금은 굉장히 기회의 장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떤 기업 또 어떻게 자세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시장을 볼 때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어떤 주제로 좀 다뤄주실 건가요? 일단 나란히 참 혼란스럽죠? 네. 네, 그렇듯이 지금 주식시장도 뭐 말할 나위 없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르는 섹터, 종목들은 있죠? 네, 이렇듯이 우리 이런 지금 난관, 이걸 돌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전략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는 그 전략적인 부분들,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충성 위원의 무료 방송에서는요, 이제 혼탁한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전략을 또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명성욱 위원과 김충성 위원과의 시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정리 잘 해보면서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기회의 장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